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오늘 개장 전에 여러 가지 호재성의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새로운 뉴페이스, 하지만 한번 봤었던 또 반가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해온솔루션의 유세벽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가 보겠는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높았었는데, 네. 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관련된 내용들이 어땠는지 오늘 개장 전에 봐야 될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앞서서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관세 보류 발언에 일제히 상승을 해줬습니다. 미 증시가. 그렇다라면은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를 봤었을 때 저는 환율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미국 우선주의를 펼쳐지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가 너무 강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우리 증시에는 호재로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은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감기에 걸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어저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수혜가 발생이 될 것 같은 그런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어저께도 움직였었던 조선 쪽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의무화 폐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폐지 관련해가지고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트럼프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유가 관련해가지고 유가를 낮출 테니까 내연기관차를 타라 이렇게,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는 좀 천천히 속도를 좀 조절해서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은 약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앞다투어서 그 증권가 하향, 그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이 조금 쏟아질 여지가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서 적자폭이 4천억 원이나 좀 갭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시대가 도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조선, 방산, 전력, 로봇 관련주가 아무래도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규모 인프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AI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프라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라는 거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패권을 좀 가져오려고 했었던 그 AI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수요 관련해서 그렇다라면은 토지를 구입하는데 한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건설 비용이 약 한 30에서 50%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전력 관련주들 해서는 약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냉각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네트워킹 시스템 이쪽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과 트럼프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섹터들, 이걸로 나눠져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초반에 이런 분위기들을 잘 고려했을 때,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관련 쪽이 조금 더 우세합니까? 아니면 아닌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관련 쪽이 아무래도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섹터도 좀 다양하고 그렇다 네. 보니까 예,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지금 시기상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엔터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트럼프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이 아무래도 전력 관련해서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차트를 펴놓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둘러봤었는데 안 날아간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잘 달리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섣부르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봤었을 때 하이리스크를 좀 감당을 하고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확실시 되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될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이제 건설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이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워낙에 또 강한 또 시세가 또 나오기도 했죠. 예, 지금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이중이요? 예. 트럼프의 발언에 한마디 행정 정책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공약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에 만약에 종전이 될지는 솔직히 그 누구도 예상은 그럼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들어가는데 튀르키예 대지진 사태를 좀 되짚어 보면은 그 복구 비용이 약 한 130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었었는데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도와 24년도에 매출이 50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추산되기로는 약 한 700조 원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네요. 우크라이나 네. 재건 관련해서 700조 원의 이렇게 건설 재건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00억이었을 때 이거를 크게 늘려본다라고 하면 3천억에서 그쵸. 최대 6천억 정도까지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이던스들에서 이제 예측치를 내놓고 있지만 갑자기 점핑을 할 수 있는 지금 주가 레벨보다도 크게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1번은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그와 관련한 수혜 그리고 재건 관련한 수혜까지 이중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어저께도 시세를 보여줬다 신고가를 찍고서 윗꼬리 달고 좀 밀리면서 음봉 마감을 했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 이제 지금은 달리는 말에 좀 탑승을 해줘야 그렇죠. 네. 그래도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 평선들이 5일선과 11선의 그 4만 원의 지지 라인들 이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들어간다라면은 손실은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그야말로 좀 변동성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손절가는 4만 원인 것을 잡아주셨는데 네. 그 위까지는 어느 정도 보고서 우리가 봐야 될지 궁금해요. 저는 한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신고가가 지금 이제 49,000원대로 나와 있었는데 네네. 5만 원 이상도 상향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슈팅 파동이 다시 한번 지금 계단식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다라면은 4만 원이라 손절가를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따라가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권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분할 매도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일일비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 이 관세 관련한 문제가 아직 철폐가 완전히 없어지기 졌다라기보다는 지금 보류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어떤 외부적인 압박 요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맞아요. 우리 증시의 특징.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까 환율 문제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변동성이 좀 너무나 난이도 높은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좀 챙겨서 이제 설 네. 용돈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AI만 보고 말씀을 하신 줄 알았더니 뭐 국내 관련된 환시장에 재건, 인프라까지 전부 다 넣어서 복합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가는데 한번 올라타보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어요? 네, 조선 관련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랠리가 지속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에서도 트럼프인데 AI였고 이번에 또 트럼프인데 이것도 조선으로 연결되네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는 결국에 트럼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선주 신고가 경신 중이지만 근데 아직도 올라갈 볼륨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발언은 함축되어 있는 내포되는 의미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내 MRO 계약 관련해가지고 함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해양 군사력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 해군이 2025년 건조 계획에 따르면은 지난해 295척이었던 군함을 네.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린다라는 계획을 했고, 그리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에서 네, 네. 아까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이 뉴스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조선주는 지금 정말로 빅사이클이 도래를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도크에 돌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할 정도로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군용으로도 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선주가 정말로 다시 정말 빅사이클이 도래를 했으면 거기에 편승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진건설 로봇도 물론 달리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는 좀 자극적인 매운맛의 종목을 드렸다라면은 오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약간 생소하게 무슨 저 종목이 갑자기 조선을 얘기하는데 저 종목이 왜 나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조선, 군함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잠수함 또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군용에 속하는 거죠. 네, 군용에 속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는 뭐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있겠지만 방산 섹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방산하고도 접목이 되어 있는 네. 종목인데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잠수함이 3,000톤급인 장보고 삼함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재래식 잠수함 분류가 되는 디젤 엔진 잠수함의 잠항 시간이 약 한 2-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짧군요. 수소 연료 전지를 쓰면은 2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범한 퓨얼셀이 여기 납품을 했습니다. 그 이력이 그게 매출로 이번 25년도에도 인식이 되면서 올라올 것이고 네. 실적으로도 증명을 해 보이는데 만약에 미군과 그리고 이제 캐나다라던가 아니면 기타 동맹국들에서 만약에 잠수함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범한 퓨얼셀이 지금 이쪽 연료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매출액이 금감원 공식 기준 분기 보고서를 봤더니 어저께 확인을 해봤더니 68%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연료 전지 관련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굉장히 범한 퓨얼셀이 수주를 따기 위해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두 종목이 떠오르실 겁니다. HD 현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얘기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종목 관련해가지고 장보고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오션이고 3,000톤급은 아무래도 굉장히 헤비한 그런 좀 무거운 그런 잠수함이라고 보면 경량화된 중간 관련해가지고 HD 현대 갑자기 종목 이름이 잠깐만요.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홍보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런 것들에서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범한 퓨얼셀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1차적인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달리는 말이 아닌 순한 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항상 두들겨 맞았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가면서 굉장히 느릿느릿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단점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잠수함 관련해서 제2의 빅사이클이 도래한 조선 관련한 그 후속 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5년도 관련해가지고 수소 충전소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정부가 올해 수소버스, 수소 승용차 1만 1,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수소전지 충전 인프라가 조금은 부족합니다만 관련해서 이 종목이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게 잡으신 다음에 단기 평선들 위주로 손절 라인을 잡고서 상방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조선과 관련해서 수소 연료전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한화오션 다 좋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작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으로 범한 퓨얼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와 두 번째 키워드를 딱 들어보니까 지금 이사님께서 상당히 수익률 측면에서 공격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관심주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트럼프 관련이 전혀 없는 솔직히 저만 알고 싶은 종목입니다. 중요한 종목을 또 갖고 가셨네요. 네. HM 파마라는 종목인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제약바이오 회사이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일을 하고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생소한 그 종목일 것 같아서 지오셉 대표라는 미생물학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세계적 석학인 윌리엄 홀차펠 박사의 제자 이 두 분이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 회사인데 이 종목이 가진 내재적인 가치가 굉장히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감히 저는 흑자 전환으로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3세대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인데 세계적으로도 3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가 1세대보다 좀 더 많이 개량된 그런 거겠네요. 1세대 그러니까 게놈 프로젝트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종목을 너무나 IR만 제가 3번을 들었습니다. 많이 분석이 됐죠. 네, 정말 분석을 많이 해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풀어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피마스라는 기술이 바로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만 거기는 1세대나 2세대입니다. 근데 여긴 3세대예요. 기술력이 다르다. 기술력이 완전히 다르다. 격차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 국영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있네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종목인데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저는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글로벌 이미 1위
네트워크 마케팅에 하는 회사 아메이와 20년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좀 돌려보면은 콜마 B&H가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으로 해모임을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2조 원까지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군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 간신히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네트워크 마케팅 2위 기업인 애텀이랑 그 아메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차이가 그 몇 배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메이가 가진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속도가 미국 국립보건원이 가지고 있던 DB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HM파마가 지금 성장성도 확보를 했는데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실적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제 매년 경신을 하고 있는데 100% 가까운 무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반기에 벌써 매출액이 100% 증가를 했고 거의 달성을 거의 했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또 폭발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도 진출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인식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판관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은 아메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HM파마가 저는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이제 오버행 이슈, 보호해수 물량 이거 관련해서 벌써 풀렸습니다. 1개월 후에 풀렸고 지금 남은 물량이 2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풀리는 물량이 그 물량들을 받아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감히 텐베거도 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출연에 굉장히 강력한 종목을 하나 갖고 오셨는데 2024년 11월에 상장을 했었군요. 관련해서 HM파마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우선 보십니까? 저는 높게 보시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저는 굉장히 계속 사모으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시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절 라인은 굳이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그래도 한 25,000원대 짧게 본다라면은 25,000원까지는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고 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세벽 이사 첫 출연에 세 가지 종목을 좀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본 것은 이제 트럼프 AI 전략과 관련해서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재건과 그리고 AI 인프라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보시면서 우선은 47,300원 10% 수익률이고요. 손절가 4만 원 그리고 5만 원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선에서 수소연료전지로 들어갑니다. 범한 퓨얼셀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좀 강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HM 파마 관련해서 매집 전략 좋습니다. 25,000원 우선은 1차 목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